Healing me softly. Healing me softly. 박사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 안녕하세요, 박사연입니다. 이렇게 매주 공감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박사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배움은 배신하지 않는다. 참 멋진 말인데요.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배움이라고 정의하고 모진 가정환경에 중학교 1학년을 끝으로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교복 입은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분식집 종업원, 요정 심부름꾼으로 살아야 했던 그가 현대차그룹 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내 최고 강사를 지냈고 지금은 공연 같은 강연, 감동이 있는 강연을 주는 명강사가 되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배움은 배신하지 않는다의 저자이자 명강사인 최갑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대표님 소개 멋지게 한번 해주시죠. 네. 기업과 개인의 행복한 성공을 돕는 기업교육 전문가 최갑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표님께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네. 물질적인 선물은 아니고요. 대표님의 성함으로 제가 삼행시를 한번 지어봤어요. 그래요? 네. 네. 오늘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러죠, 뭐. 최선을 다해 끊임없이 배우는 남자. 갑, 값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남자. 도. 도대체 대표님의 매력은 어디까지일까요?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대표님의 스토리를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책을 통해서 읽어봤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또 그러한 존경스러운 또 대표님이셔서 제가 멋지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앞으로 잘 쓰겠습니다. 대표님의 인생 스토리는 정말 아무나 따라할 수도 없고 너무나 멋지다, 존경스럽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가난과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이겨내셨는데 어려운 시절 도움을 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으시면. 네, 뭐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 14살 때 어린 나이에 일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생활할 때 그 분식집 아주머니의 도움, 그 다음에 그 요정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또 몸도 약하니 운동도 시켜주고 또 청년이 됐을 때 제 삶의 방향도 이제 잘 잡아주셨죠. 술집이라는 곳이 뭐 평생 직업으로서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평생 잘 살려면 기술을 배우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기술 부사관 시험을 보게 방향을 잡아주셨고 네. 또 군에 갔을 때 이제 제 상사분이죠. 장비관이 제 입장을 아시고 이제 자격증 공부하게 도와주신 것. 그다음에 이제 학력이 없는 사람에게 1급 자격증을 따면 대학생이 될 수 있다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상의 정보를 주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대하고 나서 제일 먼저 취업한 곳이 그 현대자동차 서비스였는데요. 사장님이 그 당시 교육을 시키시는데 이제 그 일근처나 문안사, 사람이 부지런하면 어려움이 없다. 그다음에 미니호학, 불체함은 이 세상에 못 배울 건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성실하고 공부 배움에 대한 중요성도 알았고. 네. 기아자동차 입사했을 때 인사과장님이었죠. 입사해서 이제 승진하고 특진하고 뭐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을 때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또
평생 지켜보면서 이제 저를 롤 모델로 뽑아주신 일. 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46년 동안 지금 사회생활을 했으니까요. 네. 참 많은 분들이 저를 올곧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셨는데 정말 이분들이 제 삶의 기인들로 모시고 평생 잊지 않고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모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힘들 때는 정말 배고플 때 빵을 주면 정말 그게 눈물 젖은 빵이 되죠. 네, 너무나 네. 배고플 때 누가 주면 저 또한 마찬가지로 힘들 때 누가 저를 좀 도와주면 평생 그게 가슴 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대표님께서도 이 많은 분들이 평생 아마 가슴 속에 남아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군 복무 시절에도 굉장히 열심히 또 군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기술하사관, 또 장교, 또 보직에 한 5년 동안 또 군 생활을 하셨는데 이걸 또 과감하게 또 전역을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나오셔서 1년 동안 또 정말 멋진 일을 만들어내셨던데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군에 가서 이제 보통 그 군 생활이 이제 남자들은 그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제대한 부대 쪽으로 소변도 안 본다고. 근데 저는 참 군대 생활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뭐 군에 갔더니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도 똑같고 또 공부도 가르쳐주고 기술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제가 그 부족한 그 어려움의 디딤돌이 사실 군에서 다 됐죠. 많은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이제 학력을 그 이룰 수 있는 그 기초도 이제 군에서 됐고요. 네. 그래서 사실 중사 달고 장교 보직도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군에서 이제 노란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 준이라고 이제 1급 자격증이 있으면 그거 시험 볼 자격이 되는데 이제 제대를 하고 제 그 비전을 위해서 기능대학 입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역을 하게 되죠. 전역을 해서 나와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네. 그 당시 나이가 30인데 뭐 요즘 같으면 30살이 그래 노총각이 아니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노총각이고 직장도 없고 정말 힘들었었죠. 그래서 정말 세상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안 좋은 생각도 했지만은 그럴 수는 없고 이제 학력이 없으니 정도로 가자고 해서 이제 시작한 게 30살에 검정고시를 했는데요. 네. 뭐 열심히 해서 4개월 만에 중학교 과정 패스하고 또 이제 4개월 과정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과정 패스하고 그해 말 이제 기능대학 시험까지 보는. 그래서 저는 뭐 1년 만에 중고 대학 시험을 다 받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성과를 냈었죠. 그래서 대학 시험이 됐을 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1년 만에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다 합격하는 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 목표가 서 있고 간절했었겠죠. 정말 내가 나이 30 되도록 그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서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절박하고 절실하고 네. 정말 간절하기에 네. 이 1년 동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잠도 잘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몇 시간 주무시지 못하고 지금 또 굉장히 이 1년 동안의 그 기억이 참 많이 남으실 네. 것 같습니다. 그 뭐 요즘 뭐 책에서 몰입이라든지 뭐 네. 기업에서 인게이지먼트 이제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한 것 같습니다. 네. 경험과 열정이 스펙을 이긴다는 말이 있는데 1986년도에는 창원 기능대학을 졸업하시고 네. 현대차 서비스에 취업을 하신 후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또 사표를 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표를 쓰시고 또 어떠한 또 도전을 하셨나요? 그 군 마치고 이제 대기업이 입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이제 결혼도 하고 좋았는데 보직이 좀 힘든 데서 편한 보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편한 보직은 시간도 있고 해서 책을 한 권 봤는데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그 책을 봤는데요. 이제 그게 사법고시 CPA 이런 이제 합격 수기책인데 내용 중에 초등학교 출신들이 몇 분이 이제 사법고시가 됐어요. 네. 그 당시 또 사법고시가 한창 열풍을 일으킬 때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1년 만에 중고대학교 시험을 다 보고 또 네. 기능대학서도 우수상을 받고 졸업했으니 머리가 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표를 쓰고 열심히 사법고시 도전을 했었죠. 근데 얼마 지났더니 이제 아내가 그 아기가 임신됐다 그래서 뭐 굉장히 기뻤죠. 노총각이 아기가 이제 2세가 태어난다니까.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장이 돈도 안 벌고 공부만 할 수 있나. 그래서 일단 돈부터 벌어서 준비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아 자동차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죠. 빨리 돈 벌어가지고 사법고시 시험 봐야 되니까요. 잔업을 한 달에 한 120시간 이상 아주 장기간 동안 했었습니다. 네. 돈 빨리 벌어서 하려고. 그런데 이제 일에 뭐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성과도 나고 뭐 인정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뭐 결국은 사법고시는 못 보고 실패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제 꿈을 저버리고 가정을 선택해서 사법고시는 못 봤지만 그래도 뭐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네, 아유 그렇죠. 또 가정이 있다 보니까 네. 또 하고 싶은 일 다 못하는 네, 경우도 많이 맞습니다. 있으리라 봅니다. 또 또 이제 다시 또 기아차에 네, 네. 또 이제 생산직으로 입사를 하셨는데 네. 처음 보직은 설비 관리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그 기아에 들어가서도 또 많은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셨고 또 회사의 엄청난 원가 절감 효과를 만들어낸 어떤 프로젝트가 또 있었다라고 하던데 그건 또 뭐 무엇일까요? 이제 90년, 80년대 중반 90년 이제 시작될 때 한창 자동차 기술이 이제 해외하고 협력해가지고 할 때 뭐 그 엔진 연구라는 게 아이디어가 이제 많이 필요한데 전부 처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뭐 관리 부분이라든지 또 엔진 부분에 문제점이 생길 때 이제 해결했던 거. 또 그 당시 전자엔진 개발할 때 신기술 접목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는 이제 부품들, 뭐 온도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100% 국산화시켜 가지고 이제 회사의 원가 절감을 많이 이익을 냈고요. 교육팀에 와서도 뭐 제가 강의 과목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사람 목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에 이제 이익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근데 뭐 회사에서도 워낙 대표님께서 롤 모델이잖아요, 지금. 네, 네, 맞습니다. 모든 자동차 업계에서는 대표님 성함을 하면 벌써 그분 닮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질 것 같은데 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 나타나셨다라고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또 1990년도에는 또 기아차 직업훈련소에 네. 사내 강사를 또 제안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또 사내 강사로서 제2의 인생을 또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에피소드를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90년대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가 자동차 시장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화 시작하고 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이제 교육을 시킬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기능대학 나오면서 직업훈련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제 뭐 적임자다 해서 교육팀에 갔는데요.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세 가지 있다 그래요.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자고 따라다니는 거. 두 번째가 이제 나무를 오르는데 네. 큰 나무 올라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가지를 잡고 이래 산에 올라가는 게 힘들고. 세 번째가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이제 자기 얘기를 뭐 교육을 한다는 게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그 어렵다는 세 번째를 선택한 거죠. 네. 첫 강의를 들어갔는데 뭐 보통 강의를 들어가면 자기 소개하고 교육 내용 얘기하고 마무리할 때 정리해주고 나와야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전 첫 강의에서 제대로 못하고 뭐 사시나무 떨면서 이제 떨다가 나와가지고 네. 그 다음날 그 직업훈련원이니까 이제 노동부서 이제 감사가 나왔는데 그 강사가 누구냐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그때 72명 학생이 한 명도 모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얘기를 안 했다는 네, 거죠. 성함을 소개를 그래서 안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실패를 하고 네.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뭐 그리고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일본의 그 자동차
그 연수원에 연수를 갔는데 일본과 저희 나라 기술 격차가 너무나 큰 걸 느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일본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들어와서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자동차 책, 자동화 책 번역해서 이제 업무에 활용했던 것. 그 다음에 전국 교육매체 경진대회에 나가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초로 대상 받은 것.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저도 이 토크쇼를 또 진행을 하면서 네. 대표님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말씀 듣고 야, 아,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극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교류 분석에 관한 책도 번역하셨어요. 네. 20년간 강의를 하셨는데 가장 또 좋아하시는 과목이라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교류 분석은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보다도 사람 관계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교류 분석은 뭐 심리학이 뭐 고전 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 인본주의 심리학 많은 그 이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류 분석은 인본주의 심리학을 기본으로 한 건데요. 네. 1950년도 그 에릭 번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제 2차 대전 참여하고 그 돌아온 군인들을 정신과 의사로서 치료를 하는데 치료가 제대로 되잖아요. 이제 트라우마도 심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의사와 환자와 간에 툴을 만들어서 이제 치료를 했더니 좋은 성과가 나와서 더 나아가 가지고 이제 인간 심리에 적용을 해서 이제 이게 교육 프로그램으로 돼서 뭐 미국에서 됐지만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는 이제 TA 일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본 사람들이 친절하잖아요. 네. 이거 모든 산업에 적용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뭐 대기업에서는 그 조직 활성화라든지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장기간 적용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죠. 네. 그럼 뭐 전 또 저 자신이 그걸 공부하고 많이 좋아졌고 행복해졌고 뭐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과목으로 이제 강의 뭐 재미있게 하고 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관계는 참 네.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또 그걸로 인해서 기업에서는 음. 조직 활성화도 또 네, 굉장히 또 네.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내 교육 전문가 또 경력을 포함해서 27년 강의 네, 경력이 네. 있으시잖아요. 그동안 강의하시면서 네. 굉장히 어떤 그 혼신을 다했던 그런 또 강의 주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오래되기도 하고 많은 거 했었죠. 네. 뭐 처음에 기술 직무 교육, 뭐 직무, 자동차, 자동화, 설비, 품질 이런 것도 했고 이제 인성 교육이라고 요즘 뭐 인문학 교육이라는데 이제 인간관계나 이제 뭐 요즘 100세 시대 인생 설계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 필요한 뭐 경영 이념, 우리 이제 현대차 그룹 그 정신과 역사, 뭐 기아 자동차 역사 이제 이런 것들을도 하고 마인드 문제에 동기부여, 변화 혁신, 뭐 근로의식, 책임의식 이제 이런 것들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이제 심리 강의, 그다음에 이제 그룹의 이제 핵심 가치, 그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체갑도 롤 모델 프로그램이 27시간짜리 있는데 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애정을 갖고 강의하는 분야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최갑도 롤 모델 프로그램이 네.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책을 또 쓰셨어요, 대표님. 아, 예, 예. 배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음. 책을 내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이제 기술자로서 그 뭐 성과 냈던 거, 사례, 이제 아이디어 냈던 것들을 이제 후배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체갑도 롤 모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라는 이제 사장님 지시가 있어서 하는데요. 직원이 많은데 27시간씩 그 교육받기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할 방법이 뭐냐 이제 회의를 해서 책을 쓰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이제 사례, 뭐 기술적인 문제, 아이디어 창의력 같은 걸 이제 엮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힘들어하는 뭐 젊은이들한테도 작은 소망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 책을 쓰게 됐는데 네. 뭐 나와서 상당히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책을 잠깐 소개 예, 해주시죠. 예, 예. 뭐 이게 네. 이게 이제 배움 배신하지 않는다 지금. 네,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배움은 배신하지 네, 않는다. 네. 대표님, 배움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한마디로요. 그래서 뭐 요즘 우리 사회가 좋아하는 게 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배움은 수익이 줄지 않는 수단이다. 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다 보면 결국은 네. 돈은 뭐 저절로 들어온다라고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예,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가 예. 되길 응원합니다. 예. 네. 뭐 지금도 잘 나가고 뭐 교육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네.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에는 정성, 삶에는 도전하면 우리 또 최갑도 대표님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인생을 사는 지침이 무엇일까요? 네. 뭐 책에서도 그렇게 밝혔습니다만은 뭐 키워드로 보자면 이제 생존, 네. 책임, 도전, 동행. 이제 이걸 조금 풀어보면 생존은 이제 자기 자신을 구하는 거다. 뭐 세상을 사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 나쁜 일만 있을 수도 없지만은 자기 자신을 구하는 거고요. 책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이제 가정에 대한 책임,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대한 것, 또 사회의 사회인으로서 책임, 국가에 대한 책임, 이제 이쪽을 얘기하는 거고, 도전은 마찬가지 지금 현상에서 잘 하시는 분들은 더 좋게 여기서 도전하고 어렵다면 그 어려움을 도전하는 거고요. 지금 네 번째 동행은 사실 지금 이제 우리 나라가 보면 이제 좀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좀 심하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동행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협력, 윈윈 관계, 이제 상생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기업에서 경험한 것만 봐도 이제 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다 겪는데 예를 들면 1990년도 같은 데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 시장에서 목표가 글로벌 탑 10이었습니다. 세계 10위만 가자. 근데 이제 좋은 케이스인데 현대기아자동차가 합쳐가지고 상생을 했더니 글로벌 탑 5가 된 거죠. 정말 저는 80년대 유럽의 신기술 배우러 이제 가서 그 당시 그쪽에 가면 어디서 왔어? 그러면 이제 제가 I'm from South Korea 그러면 그쪽에서 거기 어디냐? 모를 정도인데 올림픽 하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이 조금 알게 되는데요. 지금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공장을 짓고 우리 차가 쌩쌩 달리는 거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럽죠. 이제 그런 상생의 효과. 또 개인적인 상생 마인드로 보면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은 제가 이제 40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 그 높은 분하고 저와의 이제 관계가 이제 그분 덕분에 저도 잘 세상을 살게 되고 그분도 군에서 별이라 그러죠. 별을 두기도 하시고 지금도 현역으로 계시면서 서로 돕는 그래서 이제 상생의 근본이 바로 동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함께 가야지만 좀 멀리 갈 수 있고 네, 네. 더욱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저 또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상생을 하면 엄청난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혼자는 네.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패자각본과 승자각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가난해서 배울 수 없다.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패자각본이라고 하면 승자각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이제 저 개인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네. 먹을 게 없어서 몸도 약했었고 돈이 없어서 공부도 못하고 그 자체로 보면 저는 인생 정말 패자각본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 냉철하게 생각하고 이기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긍정의 힘인데요. 이제 긍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긍정을 세부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긍정은 좋은 것, 올바른 것, 선한 것, 최상의 것 네. 이렇게 나눠서 이제
좋은 것은 이 정서적 기쁨입니다. 우리가 긍정적 사고 그런데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순간이에요. 네. 이제 정서적 기쁨은 오랫동안 생활 속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만족은 뭐 심리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일도 해야 되고, 그 가족들과 사랑도 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가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균형을 맞춰서 잘하는 것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올바른 것은 우리가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 욕도 하지 않고, 남의 물건도 뭐 훔치지 않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도덕적인 면으로 보고요. 세 번째 선한 것은 그 타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죠. 배려라든지, 봉사라든지,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마지막 네 번째 최상의 것은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잠재의식까지 발휘해가지고 누구나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이뤄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과 좋은 태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전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행복보다 더 이상의 것. 저기 이제 플로리시 상태라 그러죠. 플로리시는 꽃이 만개해가지고 또 가정의 행복이 그 완전히 꽃 피듯이 하고, 또 일이라면 일이 최상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을 플로리시라는 상태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제가 만든 얘기인데 궁핍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만들었는데, 제가 궁핍 행기 많지 않습니까? 네. 돈도 없었고 병도 없었고 건강도 안 좋았는데, 돈이 부족한 것은 그 궁핍 선생님을 모시고 금면과 금수로 이제 열심히. 이겨내고, 네. 또 건강이 안 좋은 것은 지속적으로 운동하고요. 이제 가장 큰 그 배움, 제가 30살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부족한 것을 궁핍 선생으로 모시고 이제 지속적으로 했을 때, 내가 비록 그 패자 각본을 가지고 현재 위치가 됐더라도 제가 노력해서 승자 각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자녀분들도 네. 대표님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네, 네. 그럼 투정 뭐 그런 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죠.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은 네. 계속 공부하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옆에서 아버지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어제 막내 아들이 그 이제 의경으로 제대하고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주임 교수님 만나서 네.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자기 계획을 하고 했더니, 그 주임 교수님이 아들이 2명 있는데 우리 아들도 너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제 저녁에 하고, 뭐 그런데 좀 뭐 성실하게 사는 편입니다. 네. 뭐 곁에서 아버지를 보면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네. 뭐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것 네. 같아요. 올해 이제 지금 이 시대가 네. 브랜드 시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참 나름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좀 그렇죠. 알려주시죠. 네, 뭐 브랜드 시대, 퍼스널 브랜드를 위해서 이제 각 개인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일단 자기가 하는 그 직종에, 그 일에 이제 차별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네. 뭐 직장인이라면 그 자기 일에서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뭐 자기 샵이라든지 전체에서 상위권에 들어가야 될 거고, 독특하게 이제 방식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될 거고, 또 특별히 인정받아야 될 거고, 이런 겁니다. 요즘 이제 젊은 청년들의 이제 취업 문제 같은데,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데서 인크루트 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사실 그 일본에서 많은 인력을 요구를 하는데, 네. 전공은 뭐 자기들이 잘할 건데 일본에 보내려면 어학 능력이 없어요. 물론 요즘 어학을 친구들이 잘한다 그러는데
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외국어를 하는데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면 정말 시장은 넓다고 생각. 지금 현재 많이 요구하는데 보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또 어학 같은 건 무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뭐 두세 개 하면 좋겠지만은 두세 개보다는 하나가 똑 부러지게 네. 누구보다 탁월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면 뭐 자기 브랜드 가치는 그렇죠. 얼마든지 그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표님께서는 또 외국어를 또 몇 개 하시죠? 아, 예. 뭐 제가 교육할 때뭐 네. 그 아유, 저도 4개국어 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열심히 또 해야 되겠습니다. 아유, 예. 참 외국어 공부는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뭐 꾸준하게 하면 네.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뭐 꾸준하게 하면 뭐 누구라도 다 할 수 네. 있죠. 그래서 역시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네. 어떠한 전략 그리고 네. 외국어는 필수로 네. 하나 정도는 제대로 해야 된다. 네. 저 또한 동감입니다. 평생 동안 기업에서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하셨는데 가장 도움이 된 교육 과정은 무엇일까요?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엔지니어 출신 아닙니까? 네. 이제 뭐 다 교육이라는 게 다 도움이 됐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교육, 뭐 이제 사람을 이해하고 네. 이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교육이 뭐 저는 그 제 자신한테 가장 도움이 됐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또 중요한 아, 부분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요즘은 회사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기본적인 그 인성이 갖춰져 네, 있지 맞습니다. 않으면 또 사람과의 관계가 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네.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기본 네. 가장 기본적인 좀 인성부터 제대로 좀 네. 갖춰진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 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셨으면 그렇죠. 그래서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세계에서 최초로 작년 7월 달에 인성교육법이 발표가 네. 되고 실력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뭐 정부에서도 정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가는데 인성이 정말 중요하죠. 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그동안 또 많이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또 앞으로 또 어떤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네, 그렇죠. 뭐 배움이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계속 공부를 해야 그렇죠. 되고요. 네. 이제 저는 그 마찬가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 심리 쪽으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공부할 계획입니다. 네. 네. 역시 공부는 참 우리가 끊임없이 네. 배우면 배울수록 그 공부에 대한 그런 배움의 갈증은 더 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 또한 드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또 다른 공부 많이 하셔서 네. 또 우리 또 뭔가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가르침 주시고요. 네. 어떤 활동을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뭐 계획은 뭐 제 지금까지 계속 그 해왔던 그 경험을 뭐 후배들한테 자세히 또 전달을 하고요. 네. 뭐 많은 교육 과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좋아하는 것들인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그 제가 뭐 철학 얘기에서 동행 얘기를 했는데 저 자신도 이제 간헐적으로 뭐 전국에 이제 학교 교도소 군부대 다녔는데요. 지난달 3월 26일 날 플로리시 봉사단이라고 이제 결성을 했는데 그 구성원들은 이제 사회 지도층과 이제 제가 하는 그 한국긍정심리연구소 교수님들과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네. 전국의 소외계층 이제 특히 분노, 우울, 스트레스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한 이제 교도소라든지 군부대 쪽에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지난달에 창단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행복도가 뭐 150이 그렇죠. 이하 OECD에서는 제일 이제 꼴찌고 네. 그다음에 참 입에 담기 그렇습니다만은 자살률이라든지 이혼율이라든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애국심을 갖고 하자고 이제 그 창단됐기 때문에 열심히 그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또 이런 또 봉사단을 만드셨네요. 네네. 많은 분들께 또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승자각본으로 매일매일 영화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감동 강연 전문가 최갑도 강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아마 많은 유익하고 또 감동적인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박서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박서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가치도 점점 더 높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브랜드는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Healing me softly.